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명품을 두르고 번쩍이는 액세서리를 하고 있어도 왠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평범한 차림인데도 묘하게 품격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웃는 모습 하나에도 괜히 더 존중하게 되는 그런 사람 말이죠.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돈일까요? 학력일까요? 아니면 외모일까요?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명품을 걸쳐도 품위 대신 싼 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게 많지 않아도 은은한 아우라와 고급스러움이 흘러나오는 분들이 있죠. 그렇다면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주려는 부티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배어나오는 내면의 힘. 그것이 바로 진짜 귀티입니다. 오늘은 그 귀티 나는 사람들의 특별한 공통점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나이가 들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늘 안정되고 여유가 있는 사람. 모임에 가보면 만나자마자 자기 자랑, 가족 자랑, 돈 자랑을 늘어놓는 분들이 있죠. 듣는 사람은 궁금하지도 않은데 혼자서 바쁘게 떠들어댑니다. 이런 모습은 부티는 날지 몰라도 귀티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귀티라는 건 가진 재산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받기보다는 베풀기를 좋아하고 부족함을 느끼기보다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이들에게서는 은은한 기품이 흘러나옵니다. 결국 마음이 부자일 때 얼굴과 태도에서 귀티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귀티 있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얼마 전 동네 카페에서 본 할머니 한 분이 떠오릅니다. 70대쯤 되어 보이셨는데 옷차림은 소박하셨어요. 명품 가방도 아니고 화려한 액세서리도 없으셨죠. 그런데 젊은 직원이 실수로 커피를 쏟았을 때 그 할머니의 반응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야. 목소리부터 다르더라고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직원이 당황해서 연신 사과하자 오히려 할머니가 직원을 위로하셨어요. 나도 젊을 때 식당에서 일했는데 이런 실수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마음 상하지 마. 그 순간 카페 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귀티가 아닐까 싶었어요. 반면에 그 다음 주에 같은 카페에서 본 또 다른 분은 어떠셨는지 아세요?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분이었는데 들어오자마자 목소리가 컸어요. 야, 여기 사장 나와봐.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동네에서 건물 3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커피 하나 제대로 못 내리냐? 주변 손님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시끄럽게 떠드시더라고요. 가진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불안해 보이셨을까요? 마치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분들 많이 보셨죠? 모임만 가면 자기 자녀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기 집이 얼마나 비싼지, 요즘 주식으로 얼마 벌었는지. 듣는 사람은 벌써 지겹다는 표정인데도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사실 이런 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정말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거든요. 마치 향수처럼 진짜 좋은 향은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법이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계세요.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인데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셨어요. 큰 재산은 없으시지만
동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존경받으시는 분이죠. 어느 날 그 할아버지께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해 주려고 해봐.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칭찬해 주려고 해봐.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따라와. 정말 깊은 말씀이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게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인싸니, 아싸니 하는 말을 쓰잖아요. 나이 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임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진짜 모임의 중심이 되는 분들을 보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에요. 어머, 정말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왜냐하면 그분 옆에 있으면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시간에도 여유가 있어요. 길을 걷다가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멈춰서 도와주시고 버스 정류장에서 날씨 이야기라도 나누실 줄 아세요. 급하게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만의 속도가 있다는 걸 아시거든요. 반대로 마음이 조급한 분들은 항상 경쟁하고 계세요. 누가 더 많이 가졌나? 누가 더 성공했나? 이런 비교 속에서 살다 보니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계속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시는 거죠. 진정한 부자는 돈으로만 측정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다른 사람에게 온기를 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서 나오는 기품은 어떤 명품도 따라올 수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자랑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아니면 따뜻함을 주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나이가 든다는 건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는다는 뜻이에요. 그 경험과 지혜를 자랑거리로 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쓸 것인가?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품격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차분하고 품격 있는 말투.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입만 열면 남욕, 거친 비속어, 큰 소리로 흥분하는 사람에게서 귀티가 느껴지기는 어렵습니다. 귀티 나는 분들은 화가 나도 조용히,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대신 은근하게 세워주고 부담스럽지 않은 유머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결국 말투 하나만 바꿔도 사람의 품격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똑같은 내용을 말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분이 완전히 달라져요. 며칠 전에 마트에서 본 일인데요. 계산대에서 젊은 직원이 바코드를 잘못 찍어서 가격이 틀리게 나왔어요. 그때 앞에 계시던 두 분의 반응이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분은 목소리부터 높아지시더라고요. 야, 이게 뭐야? 가격표랑 다르잖아. 똑바로 안 해?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직원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움츠러들었어요. 그분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말하는 방식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불편해졌죠. 그런데 바로 다음에 계시던 할머니는 어떠셨는지 아세요? 아이고, 실수할 수 있지. 그런데 가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한 번만 확인해 주실래요? 똑같은 상황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원도 미안해하면서 정중하게 처리해드렸고, 주변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졌죠. 이게 바로 말의 힘이에요. 내용은 같아도 포장이 다르면 전혀 다른 선물이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은 한 번 나가면 다시 담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뱉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젊을 때는 이 말씀을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정말 맞는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요. 특히 화가 날 때 내뱉은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요즘 어떤 분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나이가 드셨는데도 여전히 말로 사람을 찌르고 계시는 분들 말이에요. 마치 말이 무기인 줄 아시는 것 같아요. 너는 왜 그렇게 멍청하냐? 내가 네 나이 때는 벌써.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모르세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왜 점점 멀어져 가는지. 반대로 말을 예쁘게 하시는 분들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할머니가 계시는데 정말 말을 곱게 하세요. 손주가 실수를 해도 괜찮다, 괜찮아. 다음에 조심하면 되지 뭐. 며느리가 음식을 짜게 해도 어머, 이거 간이 좀 센가? 그래도 맛있네. 다음에는 소금을 조금만 넣어봐. 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 댁은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다 모여요. 며느리들도 시어머니 만나는 걸 좋아하시고 손주들도 할머니 품에 파고들어요. 말이 주는 힘이 이런 거예요. 같은 지적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본인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가족들과 대화할 때, 이웃과 만날 때 어떤 말들이 입에서 나오고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나쁜 말 안 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나쁜 말을 안 하는 것과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달라요. 좋은 말이라는 건 상대방이 듣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에요. 힘이 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위로가 되는 말.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그 옷 색깔이 참 잘 어울려요.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좋은 하루였습니다. 이런 말들은 돈 한 푼 안 드는데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단골로 가는 이발소 사장님이 계세요. 70대 초반이신데 정말 말을 곱게 하세요. 손님이 오면 항상 어서 오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라고 인사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발하시면서도 계속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머리가 참 건강해 보이네요. 이 스타일이 얼굴에 잘 맞으실 것 같은데요. 피부가 좋으시네요. 관리를 잘 하시나 봐요. 처음엔 그냥 영업 멘트인가 했는데 자주 가보니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발소는 예약이 꽉 차 있어요. 가격이 특별히 싸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계속 찾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반면에 제가 예전에 다니던 이발소 사장님은 어떠셨는지 아세요? 기술은 좋으셨는데 말이 너무 거칠었어요. 머리가 왜 이렇게 헝클어졌어? 이 스타일은 당신 얼굴에 안 맞아. 요즘 젊은 애들 머리 스타일 좀 봐. 정말 이상해.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지는 말들을 습관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른 곳으로 옮겼죠. 똑같은 이발을 해주는데도 말 한마디 차이로 이렇게 달라져요.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젊을 때는 좀 거칠게 말해도 혈기방장해서 그렇다고 봐주는데 나이가 들면 왜 저러시지? 라는 시선을 받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은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해요. 우리가 거친 말을 하면
아이들도 거친 말을 배우고 우리가 예쁜 말을 하면 아이들도 예쁜 말을 배우죠. 며칠 전에 놀이터에서 본 광경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손주와 함께 와서 놀고 계시는데 다른 아이가 와서 장난감을 빼앗아 갔어요. 그때 할머니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아가야 괜찮다. 저 친구도 놀고 싶었나 봐. 우리는 다른 걸로 놀자. 그러면서 손주에게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저 친구가 다 놀면 다시 빌려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해보자. 아이가 속상해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더라고요. 이게 바로 말의 교육적 힘이에요. 결국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창문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말이 나오고 마음이 메마른 사람은 메마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부터 바꿔야 해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무엇이든 과하지 않고 적정선을 지킨다. 귀티나는 사람은 모든 것에 균형이 있습니다. 음식도 과식하지 않고 행동도 과하지 않으며 허세와 과장 대신 절제를 택합니다. 남 앞에서 경박하게 떠드는 대신 환한 미소를 보여주고 큰 선물로 생색내는 대신 꼭 필요할 때 작은 배려로 감동을 줍니다. 이 적정선이야말로 귀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 적정선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다 보니까 뭐든지 넘치게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얼마 전에 친구 집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상에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불고기, 갈비찜, 전복죽, 각종 나물, 전류의 떡까지. 정말 잔치집 수준이었어요. 친구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물론 고마운 마음이었지만 솔직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다 먹지도 못할 음식을 계속 권하시니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친구 집에 갔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간단한 국물 요리 하나와 반찬 몇 가지, 그리고 정성스럽게 끓인 차 한 잔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별거 없지만 정성껏 준비했어. 몸에 좋은 재료로만 했으니까 편하게 드세요. 음식은 적었지만 마음은 더 편했어요. 부담 없이 대화도 나누고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었죠. 이게 바로 적정선이에요.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편하게 받을 수 있을 만큼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어른들 보면 특히 손주들에게 뭐든지 사주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장난감도 한 번에 10개씩 사주시고 용돈도 과하게 주시고. 그런데 정말 품격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르세요. 손주가 정말 갖고 싶어 하는 것 하나를 정성스럽게 골라서 사주시거나 특별한 날에 딱 필요한 만큼만 도움을 주세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손주 생일 때마다 책을 한 권씩 사주세요. 비싼 책이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책 한 권. 대신 첫 페이지에 손글씨로 편지를 써서 붙여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손주야, 할아버지가 내 나이 때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야. 너도 즐겁게 읽었으면 좋겠다. 그 손주가 지금 대학생인데 아직도 할아버지가 사주신 책들을 다 간직하고 있어요. 비싼 장난감은 다 사라졌지만 그 책들은 평생의 보물이 된 거죠. 이런 게 진짜 절제의 힘이에요. 많이 주는 것보다 제대로 주는 게 더 오래 기억에 남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수록
과식은 독이 된다는 걸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별개예요. 모임만 가면 한 입만 더, 한 입만 더 하면서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품격 있는 분들은 배가 부르면 깔끔하게 수저를 놓으세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먹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하시는 거죠. 억지로 더 먹지도 않고 남은 음식 때문에 눈치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진짜 절제를 아는 분들은 말에서도 과하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어도 크게 자랑하지 않고 힘든 일이 있어도 지나치게 하소연하지 않아요. 지난달에 동네 경로당에서 본 일인데요. 한 할머니가 아들이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고 오셨어요. 정말 기쁘셨을 텐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한 단계 올라갔어요. 참 다행이네요. 딱 이 정도로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하지도 않고 너무 들뜨지도 않고. 그런데 그 절제된 기쁨이 오히려 더 품격 있게 느껴졌어요. 반면에 다른 분은 어떠셨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부장으로 승진했어. 월급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이제 집도 더 큰 데로 이사 간다고 하고. 계속 자랑하시는 모습이 보기에 좀 그렇더라고요. 기쁜 마음은 이해하지만 듣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옷차림에서도 절제를 아는 분들이 있어요. 비싼 옷을 입어도 과하지 않게, 화려해도 품위 있게 입으시는 분들 말이에요. 얼마 전에 결혼식에 갔는데 한 할머니가 정말 우아하게 입고 오셨어요. 한복이었는데 색깔도 은은하고 장신구도 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다른 분은 온통 금으로 치장하고 오셨어요. 금반지도 여러 개, 금목걸이, 금팔찌까지. 값은 더 비쌀지 모르겠지만 보기에는 첫 번째 할머니가 훨씬 품격 있어 보였어요. 절제라는 건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 시작돼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평생 그림을 취미로 하셨어요. 실력도 꽤 좋으셨는데 절대 자기 그림을 자랑하지 않으세요. 누가 물어보면 그냥 시간 보내려고 하는 거야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가끔 친한 사람들에게만 조용히 그림 한 장씩 선물로 주세요. 마음에 들면 가져가고 아니면 버려도 되라고 하시면서 받는 사람은 정말 감동받아서 소중히 간직하게 되죠. 이런 게 진짜 절제의 미학이에요. 자기 실력을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조그마한 재능이라도 있으면 온 세상에 다 알리려고 하세요. SNS에 올리고 모임만 가면 자랑하고.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듣는 사람들이 피곤해하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 절제의 감각이 더 중요해져요. 젊을 때는 열정이 넘쳐도 보기 좋지만 나이가 들면 차분함이 더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절제를 아는 사람들은 남을 판단할 때도 절제해요.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쉽게 결론 내리지 않아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여유를 가지시는 거죠. 결국 절제라는 건 자신감에서 나와요. 자신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과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부분에서 과한가? 어떤 부분에서 절제가 필요한가? 그 답을 찾는 것만으로도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 씻지 않아 냄새가 나거나 항상 피곤하고 생기 없는 얼굴에서는 귀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귀티는 명품이 아니라 평소의 작은 자기 관리에서 나옵니다. 적당한 운동, 규칙적인 수면,
건강한 식습관. 이런 생활 습관들이 쌓여 나이 들수록 더 건강하고 빛나는 얼굴을 만들어줍니다. 이목구비가 특별히 예쁘지 않아도 밝고 긍정적인 기운이 얼굴에 가득하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귀티나는 외모인 것이죠. 정말 신기한 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차이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요.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10살은 더 젊어 보이고 어떤 분은 실제보다 훨씬 늙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얼마 전에 동창회에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70대 초반인 친구들인데 외모 차이가 정말 크더라고요. 한 친구는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선을 끌었어요. 옷차림도 단정하고 얼굴에 생기가 가득했어요. 등도 꼿꼿하고 걸음걸이도 가볍더라고요. 무엇보다 웃는 얼굴이 정말 환했어요. 야, 넌 뭘 먹고 사냐? 왜 이렇게 젊어 보이냐? 다들 놀라서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특별한 건 없어. 그냥 매일 아침에 30분씩 걷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뭐든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반면에 다른 친구는 어떠셨는지 아세요? 같은 나이인데 정말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어깨는 구부정하고 얼굴색도 칙칙하고 계속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불편함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생활 습관의 차이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 차이가 얼굴에, 몸에, 전체적인 분위기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한 할머니가 계세요. 78세이신데 정말 곱게 늙으셨어요. 주름은 있지만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눈빛이 맑으세요. 항상 깔끔하게 입고 다니시고 향수까지 은은하게 뿌리고 다니세요. 그 할머니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니 정말 규칙적이더라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드시고 6시부터 1시간 동안 동네를 걸으세요. 아침 식사는 꼭 현미밥에 된장국, 나물 반찬으로 간단하게 드시고요. 오후에는 독서나 손바느질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죠.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매일 밤 십시면 무조건 주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 있어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십시면 잠자리에 드세요. 잠이 보약이야.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수록 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어른들 보면 생활 리듬이 엉망인 분들이 많아요. 밤늦게까지 TV 보시다가 새벽에 주무시고 아침은 걸으시고 운동은커녕 집에만 계시고 이런 생활을 하시면서 나이가 들어서 그래 어쩔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규칙적으로 더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데 말이에요. 물론 젊을 때처럼 격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85세이신데 매일 아침 라디오 체조를 하세요. 겨우 10분이지만 30년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신다고 해요. 이거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 안 하면 뭔가 허전해. 그래서 그런지 또래에 비해 훨씬 건강하세요. 지팡이도 안 짚고 혼자서 다 다니시고 목소리도 힘차고 반면에 나이 들어서 뭘 해라고 하시면서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빨리 늙으시더라고요. 근육도 빠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입맛이 없어진다고 대충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더 신경 써서 드셔야 해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혼자 사시면서도 매일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세요. 양은 적게 드시지만 영양을 골고루 맞춰서 드시려고 노력하시죠. 혼자 먹는다고 대충 먹으면 안 돼.
내 몸을 소중히 여겨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지 75세이신데도 피부가 좋으시고 머리카락도 윤기가 흐르세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요. 개인 위생도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냄새에 둔감해지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더 신경 써야 하거든요. 제가 가끔 가는 카페에 계시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항상 깔끔하게 면도하시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오세요. 나이가 많으셔서 손이 좀 떨리시는데도 면도는 꼭 매일 하신다고 해요. 남자는 면도가 생명이야. 하루라도 안 하면 사람이 아니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보면 이제 늙었는데 뭘이라고 하시면서 자기 관리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머리도 대충, 옷도 대충. 이러면 정말 빨리 늙어 보이게 돼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얼굴에, 행동에, 전체적인 분위기에 드러나는 거죠. 얼굴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비싼 화장품 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매일 깨끗하게 세안하고 로션 정도는 발라주고 이런 작은 관리들이 쌓이면 정말 차이가 나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내 얼굴이 내 간판이야 라고 하시면서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얼굴 마사지를 5분씩 하세요.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손으로 살살 문지르시는 건데 혈색이 정말 좋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표정이 다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또 표정이 다르거든요. 매일 고맙다, 감사하다, 행복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은 얼굴에서 빛이 나요. 반대로 아프다, 힘들다, 짜증난다는 말만 하시는 분들은 얼굴도 어두워지시죠. 결국 귀티나는 외모라는 건 명품 옷이나 비싼 액세서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건강하게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차이가 더 확연해져요. 20대, 30대 때는 타고난 외모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얼굴에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걷기, 규칙적으로 잠자기, 깔끔하게 관리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몇 년 후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5번째, 자존감이 높다. 귀티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점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끊임없이 사랑받으려 애쓰고 눈치를 보게 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당당함과 자신감이 넘칩니다.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내면은 단단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죠. 이런 모습이 결국 주변의 존중을 이끌어내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이라는 것,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져요. 젊을 때는 타인의 인정에 의존해서 살아도 별 문제 없지만 나이가 들면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얼마 전에 경로당에서 본 두 분이 참 대조적이었어요. 한 분은 항상 다른 사람 눈치를 보세요. 뭘 입고 가야 할지 몰라서 전화로 물어보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고 모임에 가서도 계속 이게 맞나요? 저 괜찮죠? 하면서 확인하시더라고요. 70대 중반이신데도 여전히 남의 평가에 목말라 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반면에 다른 분은 완전히 달랐어요. 같은 나이대이신데 정말 당당하셨어요. 자기 의견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으세요. 어느 날 경로당에서 음식 메뉴를 정하는데 다들 뭐든 좋다, 알아서 정해라고 하시는데
그분만 딱 자기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매운 걸 못 먹어서 덜 매운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른 분들이 매운 걸 원하시면 저 혼자 다른 걸 먹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안해하지도 않고 눈치 보지도 않고.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분들이 더 그분을 배려하시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덜 매운 걸로 하자. 어차피 우리도 매운 거 먹으면 속 쓰리잖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자존감의 힘이에요.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도 그래요. 80세가 넘으셨는데 정말 자기 철학이 뚜렷하세요. 자식들이 이것저것 간섭하려고 해도 자기 생각을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 걱정하는 건 고맙지만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하니까 내일은 내가 정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결코 퉁명스럽지 않아요. 부드럽지만 단호하세요. 그래서 자식들도 오히려 할머니를 더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어른들 보면 나이 들면서 자존감이 더 낮아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이 들어서 쓸모없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 뒤처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스스로를 평가절하 하시는 거죠. 특히 며느리나 사위 앞에서 위축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내가 뭘 안다고. 요즘 세상은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알지 하면서 자꾸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다르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 당당해지시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과 지혜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기술은 잘 알지만 인생 경험은 내가 더 많아. 그건 시간이 만들어준 내 자산이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니까 손자, 손녀들과 대화할 때도 전혀 위축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신만의 경험담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시죠.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실수해도 당황하지 않아요. 며칠 전에 마트에서 본 일인데 한 할머니가 계산할 때 카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보통은 아이고 죄송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하면서 당황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아주 차분하시더라고요. 어머, 이상하네. 다른 카드로 해볼까요? 아니면 현금으로 할게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처하시는 거예요.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도 짜증내지 않고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당당하게 처리하시니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사과도 제대로 해요. 잘못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지만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굳이 미안해하지 않아요.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모든 일에 죄송해요를 먼저 달고 사세요. 심지어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사과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들도 불편해해요. 자존감이 높은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는 돈이 많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됐다. 이런 비교 자체를 안 하세요. 지난주에 동네에서 만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이야 어떻든 내 인생이 소중하지.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그걸로 충분해. 정말 멋진 말씀이었어요. 이런 분들은 표정부터가 달라요. 항상 여유롭고 평안해 보이세요. 그런데 자존감을 기르는 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특히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오신 분들은 더더욱 어려우시죠.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우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기분이 좋지 않다. 나는 이런 건 싫다. 나는 이게 좋다. 이런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점점 범위를 넓혀가시면 돼요. 오늘은 이 음식이 먹고 싶어요. 이 TV 프로그램보다는 저 프로그램이 더 좋겠어요. 이런 작은 의견 표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지면 인생이 정말 달라져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이 자존감이 더 중요해져요. 젊을 때는 외부의 평가나 성취로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이 하나둘 사라져요. 그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이 나세요. 젊을 때의 치열함은 사라지지만 그 자리에 깊은 여유와 지혜가 자리 잡게 되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남의 평가에 너무 좌우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존중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품격의 시작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 당당하게, 더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고요. 6번째, 존중과 배려가 습관처럼 배어 있다. 귀티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이든 어르신이든 직급이 높든 낮든 항상 존중과 배려로 대합니다. 이런 태도는 겸손에서 나오고 겸손은 다시 그 사람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티나지 않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작은 습관들. 그것이 쌓여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인상을 남기는 것이죠. 정말 그래요? 사람의 진짜 품격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게 진짜 귀티 있는 분들은 상대가 누구든 똑같이 정중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병원에 갔는데 정말 인상적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80대 초반쯤 되어 보이시는데 간병사 아주머니한테 말하시는 모습이 참 곱더라고요. 아주머니, 정말 수고 많으세요. 덕분에 제가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간병사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데요 라고 하시니까 할아버지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아주머니가 정성껏 해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순간 간병사 아주머니 얼굴이 확 밝아지시더라고요. 아마 평소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반면에 옆 병실에 계신 분은 어떠셨는지 아세요? 간병사 아주머니를 마치 하인 부리듯이 대하시더라고요. 야, 물 좀 갖다 줘. 빨리 안 와? 이것도 못해? 돈 받고 하는 일 아니야? 듣고 있으면 정말 민망할 정도였어요. 같은 나이대이신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구나 싶었죠. 진짜 품격 있는 분들은 상대방의 직업이나 지위를 보고 태도를 바꾸지 않아요. 청소하는 분에게도 정중하고 경비 아저씨에게도 인사하고 마트 직원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시거든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계세요. 아파트에 사시는데 매일 아침 산책 나가실 때마다 경비실에 들러서 인사하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가끔은 집에서 끓인 차 한 봉지씩 가져다 주시기도 해요. 혹시 드실 수 있으면 드세요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외출하시면 경비 아저씨가 자연스럽게 도어맨 역할을 해주세요. 문도 열어드리고 택시 잡아드리기도 하고 특별히 부탁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배려의 힘이에요. 작은 관심과 존중이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내가 돈을 내는데 라는 식으로 생각하세요. 식당 직원이나 상점 주인을 대할 때도 마치 갑을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야, 여기 사장 나와봐. 내가 단골인데 서비스가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 지적할 수는 있지만 방식이 중요한 거죠. 진짜 품격 있는 분들은 불만이 있어도 정중하게 표현하세요. 실례지만 주문한 것과 좀 다른 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직원들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른들은 아이들을 함부로 대해요. 애는 가만히 있어. 어른 말에 끼어들지 마.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정말 품격 있는 분들은 아이들에게도 존댓말을 쓰세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5살 손자에게도 손자야 할아버지랑 같이 갈까? 라고 정중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아이도 그래서 할아버지를 더 좋아해요.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신다는 걸 느끼는 거죠.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그래요. 자리를 양보받으면 정말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젊은 분이 참 착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양보한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죠. 반면에 당연하다는 식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나이 들면 당연히 자리 양보받아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진짜 겸손한 분들은 남의 도움을 받으면 항상 감사해야 하세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보답하려고 노력하시죠. 며칠 전에 마트에서 본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무거운 물건을 들고 계시는데 젊은 분이 도와드렸거든요. 할머니가 얼마나 고마워하시던지. 정말 고마워요. 요즘 이런 착한 젊은이 보기 힘든데. 그리고 며칠 후에 같은 마트에서 그 할머니를 또 만났는데 그 젊은 분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집에서 직접 만든 떡을 가져와서 드리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도와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별건 아니지만 드세요. 그 젊은 분이 얼마나 감동받으시던지. 이런 게 진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인 것 같아요. 겸손하다는 건 자신을 낮춘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이죠.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손자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할아버지는 컴퓨터를 잘 모르는데 내가 가르쳐 주니까 정말 고맙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손자가 더 열심히 알려드리고 할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내가 내 할아버지인데 너한테 뭘 배워? 라고 하시면서 고집을 부리세요. 이런 분들은 결국 가족들과도 멀어지게 되죠. 진짜 겸손한 사람은 누구에게서든 배울 점을 찾으려고 해요. 나이가 어려도 지위가 낮아도 그 사람만의 장점이나 특별함을 인정하는 거죠. 얼마 전에 동네 카페에서 본 일인데 한 할머니가 새로운 젊은 직원과 대화하시는 걸 들었어요. 아가씨, 커피를 참 맛있게 내리시네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맛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신이 나서 설명해 드리더라고요. 원두 종류부터 추출 방법까지. 할머니도 정말 관심 있게 들으시고, 아, 그렇구나. 배우고 갑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할머니가 카페에 오시면 직원이 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드려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된 거죠.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품격을 만들어요. 남을 무시하지 않기,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 상대방의 장점 인정하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환영받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겸손함이 더 빛이 나요. 젊을 때의 패기나 야망은 사라져도 그 자리에 깊은 인품과 따뜻함이 자리 잡으면 그게 바로 진짜 품격이 되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이분은 뭔가 다르다라고 느끼는 건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똑같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7번째, 남 탓을 하지 않는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일이 잘못되어도 흥분하지 않습니다. 누구 탓이라며 화내는 대신 담담히 상황을 받아들이고 원인을 분석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 능력뿐 아니라 그 사람의 강인한 내면과 지혜로움까지 드러나게 합니다. 정말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동네 상가에서 본 일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보시는데 직원이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송금을 해버린 거예요. 꽤 큰 금액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통은 어떻게 하잖아요?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 하면서 목소리부터 높아지고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하고.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정말 차분하셨어요. 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되돌릴 수 있나요? 직원이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실수할 수 있죠.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그 차분한 모습을 보니까 직원도 마음이 진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더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만약 그 할아버지가 화를 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직원은 더 당황했을 것이고 실수할 가능성도 더 높았을 거예요. 문제 해결에도 더 오래 걸렸을 테고요. 이게 바로 침착함의 힘이에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제가 아는 한 할머니도 그래요.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었는데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어머, 누가 들어왔나 보네. 이렇게 혼잣말을 하신 다음에 차분하게 경찰에 신고하시고 이웃들에게도 알려서 같이 조심하자고 하시더라고요. 화를 내거나 당황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집 보안을 다시 점검하시고 귀중품 보관 방법도 바꾸시더라고요. 한 번 당했으니까 다음에는 더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대처하시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하거나 운명을 탓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시는 거죠. 반면에 어떤 분들은 작은 일에도 금세 흥분하세요. 음식이 늦게 나와도 여기 사장 나와. 주문한 지 얼마나 됐는데? 버스가 늦어도 이게 뭐야? 시간표가 왜 있어?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불편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흥분한다고 해서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도 기분이 나빠지고 분위기도 험악해지고 결국 모든 사람이 불쾌해지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침착함이 더 중요해져요. 젊을 때는 열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도 패기로 보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모습이 그리 보기 좋지 않거든요. 무엇보다 건강에도 안 좋아요. 화를 자주 내면 혈압도 오르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결국 자신만 손해보는 거죠.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세요. 화낼 일이 생기면 먼저 이 일이 5년 후에도 중요할까? 라고 생각해봐. 대부분은 아닐 거야. 그러면 굳이 지금 화낼 필요가 있나?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실제로 지금 당장은 큰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닌 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분은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화부터 내면 정작 해결책은 생각할 수가 없어. 마음을 진정시켜야 머리도 돌아가지.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어요. 병원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봐요.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은 의사를 탓하고 병원을 탓하고 운명을 탓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세요. 하지만 정말 현명한 분들은 다르세요.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문제를 탓하는 대신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하시는 거죠. 며칠 전에 만난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당뇨 진단을 받으셨는데 낙담하거나 화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관리만 잘하면 되겠네요. 의사 선생님, 어떤 식단이 좋을까요? 의사도 그런 할머니 모습에 감동받아서 더 자세히, 더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더라고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 화부터 내는 부모와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부모,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손자가 성적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 이번에는 좀 어려웠나 보네. 어떤 과목이 제일 힘들었어? 손자가 수학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다음에는 수학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거예요.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시니까 손자도 할아버지를 더 믿고 따르게 되더라고요. 이런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게 되는 지혜거든요. 젊을 때는 모든 일에 예민하게 반응해요. 작은 일에도 크게 기뻐하고 작은 실패에도 크게 좌절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세상에는 정말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구분되어 있다는 걸.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도요. 이런 여유로운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쳐요. 침착한 사람 옆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반대로 항상 흥분하고 화내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누구나 평온함을 원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내면의 평온함이 더 소중해져요. 건강도 지키고 가족 관계도 좋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크게 화를 낸 게 언제였나요? 그때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복잡해졌나요? 앞으로는 화가 날 일이 생기면 잠깐 멈춰서 숨을 크게 한번 쉬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일이 정말 화낼 만큼 중요한가? 화를 낸다고 해결될까?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귀티나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늘 안정되고 여유가 있다. 둘째, 차분하고 품격 있는 말투를 사용한다. 셋째, 무엇이든 과하지 않고 적정선을 지킨다. 넷째,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 다섯째, 자존감이 높다. 여섯째, 존중과 배려가 습관화되어 있다. 일곱째, 남 탓을 하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은 이 가운데 몇 가지에 해당되셨나요? 어쩌면 스스로 나는 아직 부족한데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작은 습관 하나라도 바꿔가려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귀티는 단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차곡차곡 쌓이는 마음가짐과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은 휘어지지만 그 세월 속에서 쌓아온 여유와 자존감, 배려와 겸손은
오히려 더 고급스러운 향기로 드러납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 귀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귀티 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만들어갈 날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내면을 단단히 하고 습관을 바꾸고 마음을 갖고 나간다면 누구라도 품격 있고 존중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귀티란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리고 내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존중받고 타인에게도 존중받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 더 따뜻한 영상으로 이어지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내면의 품격과 귀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빛을 발합니다. 우리 모두 나이가 들수록 더 귀티나고 더 존중받으며 더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귀티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